네, 안녕하세요. 배구도사 TV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여자 배구가 없는 날인데요. 제가 앞서 설문에서 이제 여러분이 월요일 날 여자 배구가 없어서 이제 심심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한 주 동안 경기를 좀 짚어드리고 리뷰해드리는, 그리고 또 이제 이슈가 됐던 일들을 한번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만든 배구도사 먼데이라는 콘텐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콘텐츠를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까요. 많은 그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은 흥국생명이 주제지만 꼭 흥국생명이 아니라 뭐 트레이드나 아니면 뭐 외국인 선수 교체나 뭐 그런 이제 그 실시간 이슈에 대한 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처럼 이제 한 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프리뷰로 이제 그 한 주 동안에 어떻게 그 순위가 바뀌었고 어떤 경기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대본을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제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라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좀 했던 말을 반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 배구도사 몬데이 그 첫 번째 편 흥국생명 왜 이렇게 세? 요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이 왜 이렇게 셀지 제가 오늘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앞서서 이번 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경기들은 좀 시시한 경기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흥미진진한 경기가 없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전에 했었고, 그 이야기 예상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박빙으로 그 붙을 만한 그런 매치업이 이번 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배구 팬분들도 이렇게 빅매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기들이 없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현대건설이 GX칼텍스 쉽게 잡았고, 정관장이 한국도로공사 쉽게 잡았고, 그나마 흥국생명 기업은행전이 조금 재밌었는데 흥국생명이 접전 끝에 3대2로 기업은행을 잡았고요. 페퍼가 용병이 없는 GS를 잡았고, 정관장이 다시 한번 도로공사를 잡았고, 현대건설이 이제 기업은행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자, 현재 순위는 흥국생명이 12승으로 무패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로 현대건설, 기업은행, 정관장, 페퍼, 도로공사, GX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하위권이 확실히 좀 나뉜 모습이죠. 1위부터 4위까지가 이제 본 빼고 이제 그 경쟁하는 라인업이고요. 5위부터 7위까지는 이제 좀 하위권으로 좀 굳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뭐, 요 4위 경쟁이 앞으로 좀 더 치열해질 것 같긴 해요. 흥국생명이랑 현대건설은 본 빼고 거의 이제 그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나머지 한 자리를 기업은행, 정관장이 싸우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업은행의 상황과 정관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정관장이 이 순위를 뒤엎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 하위권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흥국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흥국생명입니다. 올 시즌 흥국생명 참 강하죠. 지금까지 2라운드까지 지금 무패로 가 있고, 지금 3라운드도 대진을 보면 뭐 정관장이나 현대건설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흥국생명이 질 거라는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제가 이 베스트 7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이 사진이 참 그 흥국생명의 밸런스를 잘 표현해주는 사진이라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왜 이 사진이 흥국생명의 밸런스를 잘 표현했는지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보태보자면, 자, 김연경의 대각선에 정윤주가 있죠. 김수지의 맞은편에 피치가 있어요. 이고은의 맞은편에 투투크가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있는 선수들은 가만히 유심히 보면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 배구는 6명이 코트에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돼야지 강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흥국생명은 딱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경, 흥국의 대들보이자 흥국의 캡틴, 실질적인 캡틴이자 흥국의 본체죠. 그 반대편에 있는 정윤주는요, 흥국의
어떻게 보면 성장을 맡고 있고 흥국의 젊은 피이고 흥국의 스피드이고 김연경이 노련함이라면 정윤주는 어떻게 보면 근데 에너지죠. 활력이죠. 성장이죠. 이 두 선수가 참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호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웃사이더 히터 라인이 참 이 밸런스가 좋고 자 김수지와 피치도 볼까요? 김수지 경험이 많고 노련하죠. 그 대신에 단점이 뭐예요? 발이 느리고 움직임이 둔하고 그 김수지의 단점을 요 피치가 보완을 해주고 있죠. 피치의 장점은 뭐예요? 스피드가 빠르고 파워가 있고 높이는 낮지만 그런 이제 활기차고 에너제틱한 움직임이 피치의 장점인데 이 두 선수도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고은과 투투크도 어때요? 자 이고은의 장점은 이제 그 수비 커버력이 넓다는 것이고 이고은의 장점은 조금 이고은의 단점은 토스 범실이 많지만 이제 수비 커버 범위가 넓고 그래도 좀 에너지 있는 그런 세팅을 해준다는 점인데 투투크의 장점이 뭐예요? 어려운 볼, 배드 토스에 대한 그런 테크닉이 좋아서 연타 처리를 참 잘하고 안 좋은 볼도 강하게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빈 곳을 보거나 페이크를 볼 줄 아는 그런 이제 테크닉이 좋은 선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고은의 단점을 또 투투크가 상쇄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6명의 조합이 참 조화스럽고 참 괜찮다 밸런스가 저는 이렇게 보여서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이번 시즌 흥국생명의 오프 시즌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그 부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타임라인 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 시즌 흥국생명은 아본단자 3년차입니다. 아본단자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신기록을 세운 감독이죠. 챔피언 결정전 5연패. 이거는 이제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외국인 감독으로서도 당연히 최초고요. 아본단자는 1년차, 2년차 때 모두 챔피언 결정전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제가 아본단자를 안 좋아했던 이유는 다 선수 탓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선수 기용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죠. 지지난 시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야, 김미연, 도수빈 뭐 이런 선수들을 기용해가지고 이제 리시브를 힘들게 만들고 이제 미들블로커에서도 이제 이동성이 없는 선수 기용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계속 겪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김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연속 챔피언이 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자 배구 역사에서 최악의 감독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올 시즌의 결과에 따라서. 근데 이제 올 시즌에 만약에 흥국생명이 우승을 한다면 그 안 좋았던 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세탁할 수 있는 거고 올 시즌에도 우승을 못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외국인 감독으로 남겠죠. 제가 아본단자 감독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그 선수를 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안 좋은 선수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선발 기용을 계속 하니까 지지 않아야 될 경기에서도 계속 졌던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용병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용병을 뽑는 것도 엘레나를 재계약한 거. 왜 엘레나를 굳이 재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올 시즌에도 그 외국인 선수 선택이 잘못된 점은 올 시즌도 반복이 되었죠. 자, 올 시즌 흥국생명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자, 용병은 투투크고요. 아시아 쿼터는 루이레이였습니다. 제가 그 트라이아웃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쿼터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올 시즌전 전력 분석 컨텐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투투크는 좋은 선수다. 투투크는 레벨이 있는 선수고 투투크는 독일에서도 터키에서도 좋은 선수 커리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투투크는 타점이 좋고 기본기가 좋고 그리고 페이크나 테크닉이 좋아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될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루이레이는 키는 크지만 발이 느려서 흥국생명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 이 리딩이 안 되고 푸더크가 느리기 때문에 키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코보컵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연경과 이번 코보컵은 용병들이 다 뛰었고 완전체로 이제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은 4강에서 탈락했어요. 기업은행한테 져서. 기업은행한테 졌을 때 왜 졌냐면 빅토리아가 진짜 그 폭격을 했고 반면 흥국생명은 이제 루이레이가 이제 자기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투투크도 조금 약했고 그리고 이제 도수빈 그 1세트에 주전 선발로 들어간 신현경과 그리고 정윤주가 리시브가 많이 터졌고 그래서 교체로 들어간 도수빈과 김미연의 활약도 저조했고
이 안 좋은 그 선수 기용과 작년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흥국생명은 코보컵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우려를 했죠. 역시 아본단자는 안 돼. 역시 어려워. 흥국생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려를 했고, 그 결과 코보컵이 끝나고 흥국생명 팬분들은 아본단자를 아웃시켜라 라고 이제 트럭 시위를 했습니다. 요때가 이제 흥국생명의 가장 큰 위기였고, 그리고 아본단자의 가장 큰 위기였죠. 아본단자 감독이 여기서 이제 많은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잘릴 수도 있겠다. 선수 기용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수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코치진을 좀 약간 개편을 했죠. 뭐 그 전에 이제 뭐 파루 코치라든지 뭐 이제 피지컬 코치라든지 뭐 터키나 이탈리아에서 뛰던 코치들 한 두세 명 영입했고 요번에, 그리고 뭐 이제 미들블로커 쪽도 영입했고, 지금 당장으로 봐도 흥국생명이 코치진이 10명이라서 가장 많아요. 저 전 구단 중에서. 그만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다시 영입한 게 피치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흥국생명 그 팬분들은 투투크에 대한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투투크 진짜 약하다. 오픈 공격 약하다. 투투크 무조건 바꿔야 된다. 그 얘기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투크는 진짜 좋은 선수다. 투투크는 괜찮다. 투투크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루이레이는 바꿔야 한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루이레이를 피치로 바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흥국생명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그 큰 모멘텀이자 그 반전의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피치로 바꾼 게. 왜냐면 피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흥국의 그 약점이 좀 많이 가려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그 상황은 제가 뒤에서도 이어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개막전에 나온 이 선발 라인업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본체 라인업입니다. 미들블로커 김수지, 반대편에 피치,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 반대편에 정윤주, 그리고 세터 이고은, 반대편에 투투크, 리베로 신현경이죠.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그래도 그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 밸런스가 잘 맞아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야기한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됐거든요. 지금 이 멤버 자체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추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윤주의 리시브 성장, 그리고 공격에서의 성장, 그리고 이제 신현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윤주가 조금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신현경도 점점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좀 리시브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김수지도 이제 네트 플레이나 이런 서브 범실이 굉장히 이제 미숙하고 범실이 많았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그 이 경기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의 라인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흥국생명의 좀 포메이션이랑 개인 기록을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김연경의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라운드까지 기록인데 공격 1위, 킥오픈 1위, 오픈, 백어택, 리시브 2위. 지금 공수에서 이렇게 하는 선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선수 없고, 용병을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만약에 외국인 선수, 지금 A급 외국인 선수라고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가비라던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코가라던가 뭐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A급 외국의 세계적인 선수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연경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 아포짓을 책임지고 있는 투투크도 득점 7위, 블로킹 2위, 백어택 4위, 충분히 준수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개인 기록이 막 탑5에 드는 그런 좋은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머지 선수들도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주면서 이렇게 또 대들보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흥국생명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백업도 나쁘지 않아요. 다른 팀에 비해서. 다른 팀들은 상호 보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전이 누가 빠지면 그 자리에 주전의 그 안 좋은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냥 당장 어제 경기였던 기업은행 한번 볼까요? 기업은행에서 만약에 황민경이 되게 못해.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황민경의 전위에서의 높이가 안 되는 그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업은행이.
예를 들어서 육서형이 리시브가 터져. 그러면 그 자리에 높이가 되면서 공격은 어느 정도 되면서 좀 리시브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있나? 없어요. 고의정이 들어가면 리시브가 다 터져서 전혀 보완이 안 돼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백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흥국생명은 그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김수지가 어리버릿하고 있으면 이메림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정윤주가 터지면 도수빈이나 박수현으로 리시브를 잡을 수가 있고, 만약에 정윤주가 공격이 안 되는 날이다 그러면 여기 김다은을 넣어서 공격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뭐 신현경이 리시브가 오늘따라 되게 안 된다 그러면 도수빈을 잠깐으로는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원포인트 서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김미연이나 또 김다솔 넣을 수 있고, 솔직히 이 세터 자리에 백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상호 보완이 좀 가능합니다. 이 흥국생명 백업은. 그래가지고 흥국생명이 강한 것도 있어요. 이 백업이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밸런스를 갖춰줬다는 그 부분이 또 흥국생명이 뒤로 가도 좀 이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파고들어 볼게요.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의 2라운드까지의 기록인데 승률 100%, 공격 2위, 서브 1위, 블로킹 1위. 이거는 이제 전위에서의 그만큼 강력한 높이와 힘이 있다. 이거는 이제 김연경 투트크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김수지 투트크 김연경의 이 전위 라인이 블로킹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피치를 포함해서. 그리고 서브도 왜 서브가 1위냐면 이 흥국생명 선수들이 서브가 막 그렇게 막 스파이크 서브로 강하게 넣지는 않아요. 김연경도 그렇고 투트크도 그렇고. 그런데 왜 서브가 무섭냐면 다 키들이 커가지고 높은 타점에서 아래로 찍어 내려오는 그런 궤도를 갖고 있는 서브기 때문에 상대팀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작은 팀들은 아무리 강서브를 해도 코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궤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키가 큰 선수들은 그만큼 상하각이 많이 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서브들이 많아서 상대팀이 되게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리시브랑 세트인데,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분을 담당하는 거는 이제 정윤주인데, 정윤주가 그래도 점점 리시브가 올라오고 있어서 이 순위도 아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세트가 4위는 이제 요거는 이고은인데 아무래도 이제 리시브가 떨어지다 보면 세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좋은 리시브가 나와야지 미드를 활용하면서 이 세트가 많이 올라갈 텐데, 대부분 리시브가 안 좋은 팀들이 이게 세트 메뉴처럼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좋은 리시브가 받쳐줘야지 미들도 쓰고 시간차도 쓰고 다양한 공격을 하면서 노블록이나 원블록을 만들 텐데, 그게 어려우면 오픈 공격밖에 못하고, 오픈 공격은 결국에는 성공률이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까지 낮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제 이고은이 뭐 세트 범실도 많이 하지만 리시브가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흥국생명의 강점과 약점을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 경기 내용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흥국생명의 강점. 그거 뭐니뭐니 해도 김연경의 존재죠. 김연경이 없다면 이런 그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거는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김연경을 제외하고 그 흥국생명의 가장 중요한 선수로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정윤주를 뽑겠습니다. 김연경을 제외한 한 명을 뽑으라면. 왜냐면 정윤주가 굉장히 흥국의 키플레이어인 게 뭐냐면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선수라 그래요. 강점도 될 수 있고 약점도 될 수 있고, 정윤주는 리시브에서는 이제 그 흥국의 약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이나 서브에서는 흥국의 강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거는 정윤주가 이 모든 부분이 점차 상위 성장 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죠. 서브도 좋아지고 있고 공격도 좋아지고 있고 리시브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흥국생명이 굉장히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와 기동력이 다 되는 토탈 배구를 하고 있다. 제가 앞서 이제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흥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좋은 반면에, 그리고 이제 정윤주나 그 이고은이 높이는 안 좋지만 그거를 또 이제 기동력으로 보완을 해주면서 높이와 기동력이 동시에 이제 갖춰진 그런 토탈 배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팀 구성의 밸런스와 백업은 제가 앞서 언급했죠. 그리고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상대팀에 대한 상황별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후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확실히 흥국생명은 분석을 하고 나오고 상대팀에 대한 그 상황별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수비를 하고 어떻게 역공을 해야 되는지를 이거를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국생명의 참 좋아진 모습이고, 그 코치진을 10명이나 보유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쓴 그 이제 값어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흥국생명의 약점은 정윤주와 이고은의 전위 높이이고, 자,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 위험.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추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 위험.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부상 위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죠. 흥국생명에는. 뭐 대표적으로 김수지나 신현경은 부상 위험이 좀 높은 선수들이죠. 그리고 이제 김연경이나 뭐 이고은도 이제 체력 리스크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정윤주의 뭐 리시브, 그리고 뭐 신현경의 리시브, 뭐 이고은의 토스 범실, 뭐 이런 것들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위권 팀들이랑 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국에 이제 상위권 팀들과의 그 대결,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것들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면서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흥국생명의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이 왜 그 전력 분석이 되고 있냐,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배구라는 거는 이제 이 6명이 한 코트에서 활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1번 자리와 6번 자리까지 전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분할된 구역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할당된 그 구역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얼만큼 또 그 도와주느냐, 요 어떻게 보면 구역 싸움의 스포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눠놨죠. 1번 자리부터 2, 3, 4, 5, 6번 자리까지 나눠놨고, 이 구역을 어떤 선수가 어떤 식으로 커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이제 흥국이 수비가 왜 지금 잘 되고 분석이 왜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이 하나의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페퍼저축은행과 이제 대결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토스를 박정아한테 올렸죠. 자, 박정아가 지금 때리기도 전이고 토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고은의 위치가 어디예요? 원래 모든 팀들은 기본적인 위치는요, 오각형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현경이랑 이고은이 한 이 정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박정아가 때리는 거를 인지한 이고은의 위치는 이 자리가 아니, 순대에 있는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앞으로 나와 있죠. 왜냐면 박정아는 연타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의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박정아 쪽으로 오픈이 간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연타 페이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고은 너는 더 앞으로 들어가서 연타를 대비해라. 혹시나 길게 떨어져도 너는 발이 그래도 빠르고 커버 범위가 넓으니까 충분히 네가 커버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뒤로 떨어지면 그건 정윤주가 커버해라. 박정아는 대각으로 이쪽으로 연타를 넣지 못한다. 연타 넣어봤자 직선이다. 그러니까 정윤주는 너는 굳이 여기를 커버할 필요가 없다. 이공과 정윤주면 충분히 박정아 연타 페이크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되니까 이런 포메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정아가 아니라 여기선 지금 선택지가 두 개거든요. 하예진의 속공 아니면 박정아의 페이크. 자, 하예진은요 견제도 안 해요. 김수지가 견제도 안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차피 하예진 쪽으로는 볼이 거의 안 간다. 얘들아, 하예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 만약에 하예진 쪽으로 볼이 가더라도 하예진은 임팩트가 강하지 못해서 연타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가 블록 안 하더라도 충분히 후위 수비로 잡아내면 돼. 하예진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박정아 투블록 붙어. 이렇게 분석을 했겠죠. 확률적으로. 이런 분석은요 기본적으로 다 해요. 물론 안 하는 팀도 있겠죠. 어느 팀이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인 분석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흥국이 이번 시즌 수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흥국생명의 제가 수비적인 장점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수비적인 단점, 수비적인 약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흥국의 전위 포메이션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흥국의 전위 첫 번째는 김연경,
투트크, 이고은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조합이 4개밖에 없어요. 이게 순번상 김연경, 투트크, 이고은. 그리고 두 번째 정윤주, 피치, 이고은. 정윤주, 피치, 이고은. 그리고 세 번째 김연경, 김수지, 투트크. 이게 가장 강한 전이죠. 이게 됐을 때는 흥국이 진짜 그 실점이 되기가 좀 어렵죠. 이 라인이 됐을 때 이게 가장 강한 순번이고, 네 번째 투트크, 피치, 정윤주. 요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에요. 그 흥국생명의 전이는. 그러면 상대팀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대팀 입장에서 흥국이 진짜 강해요, 이 전이가. 근데 그 강한 와중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분석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김연경이 지금 전위에 있고, 지금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에 있고, 여기 피치가 있고, 이고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상대팀들은 이고은을 공략하려고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공략을 못할까요? 이고은이 170cm에 이고은이 여기 있는데도 왜 공략을 못할까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제가 그 상대팀 감독이라면요, 여기에 이고은 매치업을요 박정아를 넣겠습니다. 이한비가 아니라 박정아를 넣겠어요. 그래서 그 이고은이 그리고 이제 세터한테 그런 지시를 하겠죠. 야, 무조건 직선으로 올리되 길게 올려라. 그래야지 이고은의 그 손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조금만 짧으면 피치 지금 위치 보세요. 이고은 쪽으로 굉장히 붙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고은을 피치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대각으로 오는 볼을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피치가 이고은을 어느 정도 이 전위의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그 지금 포지션이고, 그만큼 상대팀은 더욱더 이고은을 공략하려면 더 볼을 길게 줘가지고 여기서 더 높이가 좋은 공격수를 이용해서 이고은의 타점 위에서 찍어 내리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한비는 이고은의 타점 위에서 찍을 정도의 그 높이가 안 나오죠, 일단. 그리고 이거를 생각했더라도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면, 토스의 길이감이 좀 길게 된다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일자 공격을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고, 길게 왔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앞쪽으로 1차원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일자로 들어갈 게 아니라 좀 바깥쪽으로 빠져가지고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더 각을 내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팀들이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게, 이고은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일자로 와서 이고은을 일자로 치겠다예요. 그러면 뭐가 안 좋아요? 여기 수비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투트크가 있어요. 투트크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좋아서 후위 수비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연타 같은 거는 투트크가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로 쳤을 때는 투트크한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팀들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돼요? 볼을 좀 길게 주고 공격수의 그 리셉션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잡아야죠. 여기로 잡아서 약간 대각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고은의 위를 때리되 볼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저 코트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겠죠. 오픈 공격을. 그런 식으로 좀 그 디테일한 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부분의 V리그 팀들은 흥국을 상대할 때 되게 단순하게 공격해요. 그냥 이고은이 있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오픈 줘, 끝. 그냥 거기에요. 그러니까 공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흥국의 전이. 자, 두 번째 흥국의 전이 정윤주, 피치, 이고은. 이 전이가 가장 약한 전이죠. 이 전이가 가장 약한 전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정윤주나 이제 이고은 쪽으로 오픈 공격을 많이 쏴줘야죠. 지금 여기에 피치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본단자 감독이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윤주도 키 작고 이고은도 키 작은데 그럼 여기에 그나마 키가 큰 김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고은이나 정윤주가 키가 작기 때문에 발이 빠른 피치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붙어가지고 얘네의 작은 키를 피치의 빠른 발로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블록은 못 시키더라도 유효 블록이라도 만들려고. 근데 그래서 이제 피치를 여기에 넣은 거고, 그러면 상대팀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돼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조금 더 오픈 공격을 바깥쪽으로 더 많이 빼줘가지고 피치의 손이 닿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피치가 사이드 쪽으로 많이 붙어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미들에서 1대1을 만들어버리던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팀들은 그것까지를 공략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정윤주나 이고은이 이렇게 양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뜨는 거는 그만큼 이제 상대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윤주 있다, 요쪽 오픈줘, 이고은 있다, 요쪽 오픈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토스 안 맞으면 페이크 놓고 신현경한테 잡히고, 조금만 그 연타 들어가면 여기서 김연경한테 잡히고, 이런 그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가장 강한 흥국의 전위 조합이죠. 김연경, 김수지, 그 투투크. 요거는 진짜 뚫기 힘들어요.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상대팀 입장에서. 자, 여기에서 뚫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무조건 그 리시브 받쳐주고 세팅을 해준 다음에 미들 공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 감독이 영리하다면, 야, 이 김연경, 김수지, 요 투투크 전위 순번에서는 우리가 리시브를 잘할 수 있는 선수를 무조건 투입하자. 여기 이한비가 아니라 이예림 순번을 요 뒤쪽으로 잡히는 요 영매치를 시켜가지고 이예림으로 그 리시브 세팅 만든 다음에 무조건 미들에서 만드는 공격하자. 그래서 사이드아웃 빨리 돌리자. 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요 머리가. 근데 이 팀들이 요 머리가 안 돌아가죠. 페퍼만 봐도 어때요? 박정아가 리시브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들 공격 못하겠죠. 박정아 리시브율이 10%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오픈 공격 가겠죠? 그럼 완전 꿀이죠. 오픈 공격 가면 어떻게 돼요? 김연경 있죠? 투투크 있죠? 오픈 공격 하이볼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수지까지 그게 가능하죠. 이거 그 푸더크로 붙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죠. 이러니까 못 뚫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여기 있을 때는 무조건 미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들에서 이동 공격하던가 속공으로 가던가 그렇게 돼야지 단순한 오픈 공격으로 가면 이 세 명을 못 뚫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별로 전위에 누가 있고 후위에 누가 있을 때 우리의 순번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의 리시브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의 공격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게 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슬프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여기서 투투크, 피치, 정윤주 이렇게 조합이 되죠. 이 조합도 이제 투투크 쪽으로 가는 선택을 대부분 안 하죠. 투투크가 블록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페퍼는 어떻게 돼요? 리시브가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토스를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여기는 이제 그 테일러의 이제 파이프나 아니면 이제 박정아의 오픈밖에 없죠. 박정아 오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투크한테 직선으로 못 때리겠죠, 박정아가. 그리고 피치는 발이 빠르니까 또 여기로 잘 붙어서 투블록 만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박정아 또 연타는 거나 또 이제 또 푸시 같은 거 하겠죠. 그럼 요 뒤에 누가 있어요? 이고은이 있죠. 이고은이 여기 다 커버하겠죠. 그러니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정윤주 쪽으로 요로 길게 보내가지고 이 정윤주 쪽으로 직선을 때리거나 아니면 좀 더 사이드 쪽에서 이제 대각으로 들어가면서 직선 위쪽을 공략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흥국의 전위 순번이 누가 있을 때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별 그 전술 분석이 돼야 되고 상황별 연습이 다 돼야 됩니다. 상대 팀들은. 그게 안 되면요, 흥국생명 이기기 어려워요. 가뜩이나 이고은 여기서 이제 수비 커버 범위도 넓고 또 뒤에는 그 발은 느리지만 이 팔다리가 길고 경험이 많은 김연경이 있기 때문에 길게 들어가도 김연경이 또 다 잡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팀인 거예요, 흥국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코치진을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흥국을. 그만큼 분석을 잘했다는 의미니까. 자, 요렇게 흥국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흥국이 왜 강한지,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시간이 또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또 하다 보니. 이렇게 제가 되게 단편적인 사진을 갖고만 이야기해도요, 30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진짜 장면 하나하나 가지고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부족해요. 그 하루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각 V리그의 각 팀들, 흥국생명을 상대하는 팀들이 하루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이 순번에 따른 그 상황별 분석과 그리고 이제 대비책, 이걸 반드시 마련해야지 이 흥국생명의 연패, 이 연승 행진을 꺾을 수 있고, 이 진짜 극강인 흥국생명을 그나마 한 세트라도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팀들 좀 분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V리그. 자, 그러면 이렇게 흥국생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흥국생명 참 강하다. 예, 흥국생명 참 강해요. 진짜 종합해보자면 이 선수 구성,
그리고 이제 그 밸런스, 그리고 각자의 역할, 상호 보완, 이런 부분이 참 강해요. 거기에는 뭐 이제 김연경이 솔직히 그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솔직히 김연경 빼면 이 역할도 이 밸런스도 무너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제 김연경이 있어서 이렇게 흥국생명이 강한 것도 맞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참 올 시즌 흥국생명 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봄 빼고는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흥국생명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흥국생명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체력과 부상 위험. 여기서 누군가 하나가 그 중요한 선수, 누군가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수진은 제가 볼 때는 이메림이 충분히 그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김수진은 그 보완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신현경이 부상을 당하거나 그 아니면 뭐 정윤주나 김연경 중에서 부상을 당한다면 흥국생명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투투쿠도 지금 무릎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투투쿠도 만약에 부상을 당한다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 있죠. 부상을 당하면 안 되는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김연경, 투투크, 신현경, 이렇게 세 명입니다. 거기에 한 명 더 추가하면 이제 정윤주고요.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또 이제 흥국생명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상 예방을 팀 차원에서 잘해주고 그 관리를 잘해준다면 뭐 그렇게까지 올 시즌 그 플레이오프까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연경 본인도 지금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경이 이렇게 점수차 많이 나거나 약팀이랑 할 때는 힘을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풀세트를 갔다, 뭐 아니면 지금 이거 김연경이 힘을 안 쓰면 지겠다, 이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봐도 김연경은 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상이나 체력적인 그 변수가 없다면 흥국생명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이랑 흥국생명의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고 가장 강한 팀인데, 이 두 팀이 그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오늘의 이제 배구도사의 그 배구도사 먼데이 콘텐츠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뭐 다양한 이슈,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흐름, 그리고 뭐 트레이드나 이제 외국인 용병의 그런 이슈, 그리고 부상 이슈,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월요일 날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 지금 37분이 넘어가는데, 이게 한 30분 안에서 끝내고 싶긴 한데, 배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말이 많아져가지고 참 그게 쉽지 않네요.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콘텐츠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슈퍼챗, 네, 지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콘텐츠와 내일 중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자 배구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은 배구도사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